정확하게 법의학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법률에 관계된 의학적인 일을 좀 담당하는 게 많은데 쉽게 와닿는 거는 부검. 부검. 네. 시신을 부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20년간 약 1,500구의 부검을 진행하셨고 일명 죽어야 만나는 남자로 불린다고. 이게 별명이 죽어야 만나는 남자.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그 사인을 밝히고 이거 하는데 부검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검은 거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형사님들, 뭐 경찰분들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교수님께서 그 해결하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2014년 질식사로 묻힐 뻔한 윤일병 사망 사건을 요거를 부검을 통해서 뭔가 좀 밝혀내신 게 있다고 그래요. 원래 사실 윤일병의 부검은 군대에서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질식사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신을 병원에 데리고 간 게 가해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들이 빵 먹다가 갑자기 체했다라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니까 당시 이제 입안에 토사물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질식사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당시에 지상파 방송에 계신 기자님이 우연히 앉아 있다가 남들이 속삭속삭거리는 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이제 본인이 그걸 파헤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전부 다 저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원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근육이 다 풀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툭 하고 고개가 툭 떨구고 뭐 이런 영화에서 보시면 이 위와 식도 사이의 조임근도 풀리기 때문에 입안에 토사물이 있는 건 아주 흔한 거거든요. 또 몸에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대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질식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그 방송을 얘기했고 바로 그날 9시 뉴스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새롭게 드러난 윤일병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윤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구타가 합성 부분에 가해지면 이게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공검찰에 다시 수사를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진실을 밝혀보니까 장기간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았고 결국은 다시 살인죄로 기소를 해갖고 법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병장 등 선임 병사들은 오랜 시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도 뭐 부검을 좀 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니고 이제 저는 월요일, 금요일 날 부검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2건의 부검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가끔 이렇게 부검을 하실 때 오늘은 조금 부검을 하기 뭐 좀 내가 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직업적으로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싫다 이런 날은 없고요. 다만 조금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 없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네. 혹시 좀 그 일을 하시다가 가장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각자의 삶이 우리 다 고단한 삶을 사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연들이 다 마음이 아픈데 예전에 그 의정부에서 아파트에서 크게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휴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을 제가 부검하게 되는데 그분이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비혼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막 불길이 막 화마가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아이는 멀쩡했는데 어머니는 크게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꽤 받으시다가 그만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사연이 원래 홀로 자라신 분이에요. 보육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입양과 파양을 2번씩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검을 하면서 그분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알라붙은 작을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본인도 홀로 자라셨는데 아이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울고요. 더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려요. 2주 전에 있었던 의정부 화재 때 아이를 지키려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20대 엄마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소방관의 품에 안긴 4살 배기 아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은 23살 라모 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지내던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본인 걱정보다도 그 이제 남겨진 우리 자녀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좀 컸을지가 이게 참. 법의학자인 자신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빛도 없는 카메오다. 근데 저는 그분의 인생에 저는 절대로 조연도 아니고 옆에 뭐 지나간 사람 1, 지나간 사람 2 정도 되는 카메오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혹시나 뭐 밝히고 싶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그래도 간신히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카메오가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모든 어떤 사연이 있는 돌아가신 분이든 부검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 깊게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사실은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라고 그리고 보기 흉하지 않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밝혀드리고 그리고 예쁘게 잘 봉합해드릴게 제가 잘 꼬맵니다 하면서 누구든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제가 조금은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 사실 종교가 없어요. 근데 없음에도 좋은 곳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마지막엔 꼭 좋은 곳에서 좋게 밝은 얼굴로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 너구나 마지막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네.